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9일 ITQ 파워포인트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정확하게 도형의 방향, 도형의 위치, 그 다음에 도형의 그 회전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형의 색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색상은 본인들이 편하게 변경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도형이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도형의 색상만 살짝 바꿔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색상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묻는데요. 색상은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지정된 색상은 그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글꼴 색상은 검정과 흰색을 꼭 구분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시키면 그 파워포인트의 환경이 내가 작업하던 환경하고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기예요. 보기. 요 보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는 이 눈금선하고 안내선을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눈금자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가로와 여기 세로에 이렇게 눈금자가 있기 때문에 도형의 중심을 잡을 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금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눈금선, 요 눈금선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래 하얀 종이였던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슬라이드 자체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점선 모양이 촘촘하게 생겨요. 그래서 도형의 위치나 슬라이드 마스터 할 때 도형의 그 크기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눈금선이 나와 있다고 감점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눈금선이 있는 상태에서 답안을 전송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A4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바꾸냐? 요 디자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요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A4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A4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요 A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3를 누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꼭 A4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이 나오면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해주신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는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한다. 슬라이드 1에는 생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지만 먼저 좀 하세요. 여기 가서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딱 해주게 되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다 나와 버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1번에는 이 슬라이드 번호를 생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냐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 나오는데 이쪽에는 슬라이드 1번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요 도형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는데 여러분들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색상이 안 나오죠. 원래 일반적인 색상으로 나왔을 때는 파란색 계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인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키면 매번 이런 색깔이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 스타일이나 표 서식이나 뭐 또 이런 데에서도 색깔을 바꿔줘도 파란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칙칙하게 이런 색깔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냐 하면 여기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제가 여기를 조금 크게 한번 늘려 볼게요.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색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 가면 요 색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색에 가서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의 색깔들이 있는데 오피스로 되어 있으면 저처럼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래 기본색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색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요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오피스 2013, 2022 요 사이에 있는 요 색깔로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늘 봤던 색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색깔로 안 나와 있는 분들은 이걸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눌러 주시고 우리가 이 색깔로 모든 슬라이드에 나오는 도형들의 색상을 이걸로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너무 어두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도형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로 이제 갈게요. 시험지가 컬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색상으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색깔에 관련돼서는 채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은 요 검정으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이 도형 안에다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항상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흰색보다는 흰색도 있긴 하지만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많기 때문에 글꼴의 색깔도 뭐로 바꿔준다?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기본 도형으로 설정.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얘를 지우고 다시 도형을 그려도 아무 도형을 그려도 요 색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지정을 해놔 주시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를 끄기 전까지는 이 색깔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껐다가 다시 키면 원래 있던 그 파란색으로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어디 가서 찾아보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 폴더에서요? 요 문서 안에 보면 여기 문서 안에 보면 여기 ITQ라고 하는 폴더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빼기 하고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험번호 6자리 빼기 본인 이름. 우리가 이제 특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파일 이름, 수험표가 이제 공개가 됐으면 본인의 수험 번호를 보고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 위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험 번호 빼기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글자가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게끔 저장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제 1번 하기 위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우선 일단 여기 한번 봐볼게요. 슬라이드는 1번부터 작업을 하고요. 글꼴 색깔은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알려주죠. 검정 아니면 흰색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형미 개체에다가 이 도형미 개체에다가 출력 형태와 다른 뭐 그림자라든가 외곽선이라든가 필요치 않은 거를 적용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제목의 도형하고 하단 로고는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슬라이드 1번에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생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 건데요. 여기에 슬라이드 요 마스터에 관련된 조건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글꼴은 굴림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고 만들어야 되냐면 2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맨 바닥에 지금 육각형 도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죠.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보기에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요렇게 요 개요창을 넓히면은요, 요거는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면 안 돼요.
거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제목 및 내용 요 슬라이드에 만들어야지만 이 제목 슬라이드에 이 로고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형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눈금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두 칸 있죠? 여기 안에다 도형 작업을 하고 맨 아래에다가 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도형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육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육각형이 요거죠. 두 번째 칸서부터 쭉 당겨서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이 조금 들어간 것 같다는 노란색 조절점을 약간 조절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윤곽선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렇게 없앨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돼요. 그런데 놓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도형은 양쪽이 잘렸어요. 여러분들 도형을 보실 때는 그냥 대강 보시면 안 돼요. 도형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꼭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이 잘렸는지 두 쪽이 다 잘렸는지 양쪽이 다 잘렸는지 둥근지 이런 것들 방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서리 부분은 도형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어떤 거 양쪽이 잘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이 양쪽이 잘린 거 있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한 칸씩 띄고 만들어 줄 거예요. 공백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 이런 눈금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조금 진한 색깔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색깔로 할 거고 윤곽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도형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안에 글씨를 쓰는 거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글씨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거는 요 글꼴에 관련된 거를 이 도형을 선택하고 작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슬라이드 마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고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글상자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글상자를 눌러서 맨 앞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글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야 된다?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다? 40이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흰색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글상자가 아래 만들어놨던 요 도형 있죠? 도형이랑 높이가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조절해 주시고 또 요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게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가 들어가 있죠.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문서의 어디 폴더다? ITQ 폴더다. 여기 들어가 주셔서 로고 몇 번? 여기 ABC 주식회사 1번이죠.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회색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색을 눌러 주시고 여기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여기를 빼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줄여주시고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기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이쪽 끝에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나와 있는 이 메뉴 있죠? 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간 거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몇 개를 5개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줘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겨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 가서 요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치 않은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지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를 해도 지워집니다. 슬라이드는 무조건 몇 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냐면 6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아닌 불필요한 게 하나가 더서 7개가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감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슬라이드는 총 몇 개가 있어야 된다? 6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저장을 한번 눌러 줄게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완성이 됐으니까 저장을 하고 1번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표지 디자인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드래그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문제에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문제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이 표지 디자인은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도형을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에 들어가서 이 평행사변형 있죠. 요거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0이 중심이니까 요 0 중심까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도형을, 여기 보면은 도형을 그림 1번으로 채우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림 1번을 도형으로 채우기를 하라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형 채우기 있죠? 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그림에 들어가서 여기 파일에서 그림 1번 삽입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투명도 5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면 그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첫 번째 거 얘를 누르고 채우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요 투명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서 50으로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바꿔 주시고, 옆에 보면 효과 있죠? 여기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5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워드아트 있죠? 요 워드아트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삽입에 들어가서 요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워드아트 나와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연습할 때마다 매번 눌렀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색깔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검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어떤 특별한 서식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치 않은 서식이 들어가면 감점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맨 끝에 있는 요 메뉴 있죠? 도형 서식이 나오든 CF 형식이 나오든 이쪽에 가면은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AAA가 또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메뉴가 짧아졌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서식이 한 번에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눌러주면 다 지워졌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써주면 돼요. ART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스마트 스피커라고 입력을 해놔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 조건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이 세부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점선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이 점선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가서 보면은 텍스트 효과 있잖아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변환이 삼각형 위로예요. 여기 있죠. 옆에가 이제 삼각형 아래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중지. 그죠? 중지. 그래서 여기 삼각형 위로를 이렇게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반사에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 반사에 들어가서 근접 반사 터치예요.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럼 이제 글꼴을 우리가 홈에 가서 바꾸잖아요. 여기 가서 글꼴을 지금 도둠이에요. 글꼴을 이제 도둠인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글꼴이 여기 굴림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둠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둠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궁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3가지 글씨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등록을 해놓게 되면 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또 다른 글씨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요 3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시간을 또 어떻게 해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그리고 굵게. 그런데 약간 삐뚤어 보이죠, 여러분들? 약간 삐뚤어 보이는 거는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를 한번 다 조절을 한번 해봤는데도 자꾸 글씨가 삐딱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가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0 중심이니까 이쪽 정도로 갖다 놔도록 해볼게요.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줄여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두 칸, 여기가 이제 두 칸 정도 나무니까 그렇게 해서 위치 선정할 때 이 눈금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또 ABC 주식회사가 또 나왔죠. 삽입에 들어가서 로고를 ABC 주식회사 선택해 주시고,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빼주고,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장해 주시고요. 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 제목 먼저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목차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이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상자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전체 글꼴은 도둠의 24예요. 그리고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 또 우리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보면은 도형의 선이 없어요. 여기 있는 도형과 여기 있는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는 요 세부 조건에 있는 하이퍼링크랑 그림을 삽입을 해서 잘라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도형, L자 도형인데요. 여기 가서 이렇게 L자 도형 선택해 주시고, 옆에서 요 선에 맞춰서 그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한 4칸 정도 남겨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윤곽선이 아까 없어야 된다 그랬죠. 선을 없애고,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뒤집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좌우 대칭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도형을 또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런 도형은 이제 순서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요 순서도에는 요 그룹에 있는 거, 요 기본 도형에 있는 거, 그 다음 블록 화살표 정도, 요 3개 정도 그룹에 있는 도형들은 좀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순서도에 가면은 요거 있죠. 여기 지연이라는 도형. 여기 가서 요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는 색깔이 좀 진한 거, 그리고 윤곽선을 없앨 거예요. 윤곽선을 없애고 바로 홈에 들어가서 저는 도둠에 24로 바꿀 거고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지금 바꿀 겁니다. 흰색으로 아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이런 글씨는 우리가 뭘로? 텍스트 상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그리기에 가면은 요 기본 도형의 앞에 요 가로 텍스트 상자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시 가서 도둠에 그 다음에 24 도둠에 24 그리고 나서요 글씨를 스마트만 적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놔 주시고 위치가 잘 맞는지 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위치가 괜찮네 그쵸?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하고 뭐를 눌러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이렇게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글씨 쓸 때요.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얘가 옮겨져요. 근데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자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피커란 또 밑에도 마찬가지죠. 클릭해 주시고 한 칸 띄고 VS 한 칸 띄고 일반 스피커 비교 항상 오타는 감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스마트 스피커 시장 현황 그 다음에다 클릭해 주시고 띄고 스마트 스피커 구조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번이 있고 여기 이제 2번이 있잖아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 이런 모양이 있다라는 건 세부 조건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텍스트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I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드래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 I자 나왔을 때 드래그 해주시고 삽입에 들어가서 링크 요 링크 있죠? 요 링크 눌러주시게 되면 어디? 요 현재 문서로 가야 돼요. 요 현재 문서에 가서 요쪽에 있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몇 번? 6번입니다. 그죠? 6번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컨트롤 키 눌러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림 4번이에요. 삽입에 가서 그림
그림 4번을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눌러주면 그림이 다 나오는데 지금 이 그림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르기 눌러주시고 여기 그림을 딱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더 끝에다가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쭉쭉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비나면을 눌러놓고 옮겨주셔야 됩니다. 비나면을 눌러놓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위치를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다 드래그를 하고 방향키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신 다음에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되겠죠. 3번에 들어가서는 지금 이 내용을 또 한번 써줘야 되겠죠. 1점 스마트 스피커란 물음표 이렇게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슬라이드의 이 텍스트 슬라이드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여기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가서 요 부분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꼭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간다? 텍스트 효과 서식이에요. 가서 여기 가면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세 번째 걸 눌러서 자동 맞춤 안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글머리 기호잖아요. 요거 글머리 기호.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단락 그룹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이 글머리 기호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SART 그 다음에 S 대문자 소문자 확인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더 들어갔잖아요. 요거 들어가게 할 때는 무슨 키를 눌러서 들어간다? 탭 키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Shift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탭을 눌러주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글머리 기호를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 영어를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문이 다 입력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장자리를 여기를 눌러요. 이 선을 딱 가장자리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 체크 문단에 맞게끔 먼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굴림에 20에 여기 가서 굴림에 그 다음에 20에 줄간격이 여기 있죠. 요 줄간격을 얼마로 바꿔요? 1.5줄로 변경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맞게끔 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굴림에 요 문제 보면 굴림에 24죠. 24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굵게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사이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다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띄어쓰기 해주면 돼요. 미리 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도 이제 다 됐으면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모양이 이제 잘 됐으면 위치나 이런 거 잘 맞춰주시고 한글을 할 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세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여기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그냥 다 지워버리게 되면은 영문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글로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우면 안 돼요. 그냥 놔두시고 먼저 내용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커서 클릭해서 딱딱딱딱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인공지능 먼저 쓰세요. 이걸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범위를 지정해서 한 번에 지워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한글을 또 마저 입력을 해보죠. 한글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이 한글이 이제 나왔는데 이 끝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절점으로 당겨서 일정 관리 나와야 되고 행 나오고 역할 나오고 그리고 여기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만 늘려주시면은 위치가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시간도 절약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삽입에 들어가서 미디어에 가면 이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여기 위치를 쫙 갖다가 옮겨놔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1번이 있잖아요. 이쪽에 1번이 있다라는 건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라고 나와 있죠? 그 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쪽에 재생 가면 돼요. 요 메뉴에 뭐가 있다? 재생이 있습니다. 이 재생을 눌러서 반복 재생 그리고 뭐예요? 요 자동 실행 요거를 딱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표 슬라이드 들어가셔서 또 제목을 써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제목이 지금 보면은 2점 스마트 그 다음에 vs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스피커 비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는 요 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표가 여기 있고 상단 도형이 있고 좌측 도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요 표 작업을 할 때는 표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표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하나, 둘, 셋, 네 줄이네요. 그죠? 그럼 요 표는 여기 있어요. 요걸 눌러 주시는 거예요. 요 표를 눌러서 열이 두 칸이다. 그 다음 행이 네 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크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쭉 당겨요. 당겨주시고 이렇게 조절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한 칸 반에 여기 위에는 이렇게 한 칸 반 정도 여기는 두 칸 반 정도 딱 해놔주시게 되면은 가장 위치가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너무 위하고 여기가 작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에요. 요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요. 요 표 스타일 얘를 펼쳐서 메뉴에 있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입니다. 요걸 눌러주시고 요 머리끄랭 줄무늬행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 행마다 색상이 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글꼴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도둠에 18 홈에 들어가서요. 도둠에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도둠에 18 그리고 줄 간격을 1.5줄로 바꿔주세요. 요즘에는 여기가 위아래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1.0이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1.5줄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 정렬은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로 가운데 정렬도 해주셔야 되지만 요 텍스트 맞춤을 또 중간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여기 또 눌러서 이게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입력을 하면 여기 위에 붙어버려요. 얘를 뭐로 바꿔요? 중간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몇 번? 요 가운데 텍스트 맞춤을 또 어디로? 중간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 제가 클릭하고 한번 글씨 한번 써보면 음원 재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 끝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끝부분이 꼭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상단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 1번에 있는 거는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두 개의 도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도형이 배지 도형 같거든요. 이게 기본 도형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칠각형 밑에 있는 게 이제 배지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요 도형입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 요 표 크기에 맞게 딱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요 배지 도형. 저는 요거를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바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마름모죠? 요 마름모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으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스마트 스피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게 한쪽이 잘려져 있는 모양의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쪽이 잘려져 있는 도형을 찾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쪽이 잘린 게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요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형을 또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 도형을 요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요걸로 해주시게 되면 작았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작았을 때는 요거를 좌우 대칭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크기를 늘리면 얘처럼 크기를 늘려버리게 되면은 요 끝부분이 여러분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도형으로 했을 때 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도형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거는 감점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노란색 조절점이 있어서 막 늘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순서도에 있는 거는 조절점이 없으니까 조절이 안 돼요.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여기는 더 길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도형은 어디에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기 있는 도형들은 기본 도형에 있는 여기 사각형에 있는 한쪽이 잘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그냥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2번은 그라데이션 효과가 뭐예요? 선형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그라데이션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 보면 밝은 거 어두운 거 막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만 맞으면 돼요? 선형 아래쪽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해주시고 약간 안 맞았을 때는 Alt키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요게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쭉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장점 여기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는 핵심 기능이에요. 핵심 기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 완성은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여기는 도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맑은 고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체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 빠뜨리고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글씨체만 마지막에 뭐로 한번 바꿔준다? 도둠으로 바꿔준다. 그쵸? 요거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눌러봐야 돼요. 눌러보고 도둠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봐야 되겠죠. 그다음 클릭을 해주시고 3점 연도별 스마트 스피커 시장 현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굴림의 16 외곽선 있죠? 요 굴림의 16은 여기는 전체입니다. 요 차트 제목만 빼고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부분을 요 부분의 끝에 검정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차트 종류는 뭐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를 눌러주면 돼요. 요 차트를 얘를 눌러주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X 닫고요. 여기에서 바로 작업하지 않고 요거를 한번 더 누를 거예요. 엑셀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엑셀 창이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창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항목은 여기 있는 차트에서 요 가로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 북미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계열 1번에다가 입력하시고 유럽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계열 2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2019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21년 숫자 잘 봐야 되겠죠. 23년 그 다음에 2025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계열 1번에다가는 북미라고 적어주시고 숫자 잘 확인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442 그 다음에 8856 7028 이렇게 그 다음에 계열 2에다가는 유럽이라고 써야 돼요. 계열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열에다가 요 해당하는 요거를 꼭 요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149 엔터 2344 3284 그 다음에 3864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첨단의 기호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첨단의 기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는 요 쉼표 스타일을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또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계열 3번이 나와 있죠. 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누름 단추를 눌러서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라져요. 그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꺼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테이블이 이게 테이블인데 여기는 테이블이 없잖아요. 테이블이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범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범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여기 이렇게 눈금선이 있는 부분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고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요 플러스에서. 만약에 이 플러스가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차트 디자인에 가면은 이쪽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테이블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테이블 나왔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눈금선하고 범례가 체크 되어 있잖아요. 얘를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범례 안 빼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범례가 밑에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분들 꽤 있으세요. 범례 체크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글꼴을 바꾸는 거예요. 홈에 가서 차트 선택하고 홈에 가서 굴림 크기 16 이렇게 바꿔주시고 글자가 검정색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도형 윤곽선을 외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이제 어디에서 요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거를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 차트 결과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차트 제목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눌러 놓은 상태에서 궁서 여봐요. 글씨가 등록을 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편리하죠? 궁서 네, 크기 얼마? 24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면 되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나와 있는 거는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테두리는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준다.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오프셋 오른쪽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요 내용이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AI 여기에다가 지우고 A자가 대문자예요. AI 대소문자도 구별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띄어쓰기도 여기 잘 봐야 되겠죠. 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차트 영역은 여기가 차트 영역, 이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뭐로 바꿔줘라? 노랑으로 바꿔주라고 했고 여기 안쪽 있죠? 안쪽을 클릭을 해서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서식을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서식은 유럽 계열이라 그랬어요. 여기 유럽이면 요 색깔이에요. 여기 유럽이라고 하는 게 요 색깔이잖아요. 그죠? 유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말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유럽에 있는 요 유럽이에요. 요 글씨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럽에 있는 요 표식이 있는 요 꺾은 선형의 어느 쪽? 보조축이에요. 여기 문제에 보면은 유럽이 있는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요 보조축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표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게 표식이냐면 요 점이 표식입니다. 요게 표식이에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계열 서식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요 채우기, 요 표식 옵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체크하고 채우기에 표식에 표식 옵션 그리고 여기 기본 제공 있잖아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제공을 눌러주시고 얘를 무슨 모양으로? 마름모 크기는 10 정도로 바꿔준다. 눈에 띄게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값을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값. 누구의? 이 결과를 보고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바꾸는 거예요. 25년에 북미 계열이면은 요 북미 계열이면 요 막대 그래프 파란색이잖아요. 25년이니까 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로 가야 돼요. 그죠? 요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원래는 요 바깥쪽 끝인데 잘못 누르면 엉뚱한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기타 옵션으로 가세요. 가서 어디 요 바깥쪽 끝에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차트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됐죠? 차트가 이제 다 됐는데 우리가 안 한 부분이 똑같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다르냐? 지금 우리가 하나 안 한 거는 요 도형 삽입이라고 하는 걸 안 했어요. 요거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확인해 주시냐면 이쪽에 여기 있는 거에 보면 선이 이렇게 검정검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 검정검정이 없어요. 여기 검정, 여기 검정, 여기 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값 또 요 보조축에 있는 값, 기본축에 있는 값, 보조축에 있는 값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지금 달라요. 다르죠, 여기.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해주고, 여기 다시 한번 요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소식으로 가면은 요런 게 떠요. 그럼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에요. 여기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최소값, 최대값은 맞는데, 요 기본이 다르죠? 얘는 2000씩 커졌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 쭉쭉쭉 내려가면은 요 표시 형식이 보입니다. 요 표시 형식에 가면은 여기가 회계로 되어 있죠. 요 범주가 회계의 기호가 없으면 이 모양이에요. 근데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 0 숫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 보조축도 보면은 최소값이 달라요. 500, 1000 맞고 4500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눌러주셔서 다 맞죠? 0, 4500, 500 맞는데 표시 형식만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숫자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눌러서요. 여러분들 뭐로 바꿔주시냐면 여기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요. 여기도 한 번씩 눌러서 얘를 도형 윤곽을 검정으로 이 부분도 한번 눌러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바뀝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요 도형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요 이제 물결 도형이네요. 도형에 들어가서 별리 여기 별 및 현수막에 들어가면 요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도형으로 선택하신 분들 틀립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냐면 순서도에 있는 거. 이 순서도에 있는 이도형을 선택하시면은 이거 틀려요. 이거랑 다르죠? 이거를 뭐 좌우대칭하면 안 되나요? 달라요.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얘는 약간 굴곡이 앞으로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순서도에 있는 걸로 하신 분들은 이 도형의 모양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 눌러서 우리 도형의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꼴을 도듬의 뭐다 18이다. 도듬의 18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점차 상승 이렇게 해야 차트 완벽하게 100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형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여기다 내용 써야 되겠죠? 4점 스마트 스피커 구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할 때는 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자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체 글꼴이 다 뭐다?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순서는 1번과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다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여기 파선이 있다. 여기 글자 색깔이 흰색이다. 여기 연결선이 나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고 시작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1번과 2번 중에 한쪽을 애니메이션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게 되면 100점에서 5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까지 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할 건데요. 요 바닥에 있는 지금 도형이 한쪽 모서리가 잘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형을 제가 여기에다가 0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다르죠. 요거 건드렸다라는 거. 요거 안 건드렸으면 감점되는 거예요. 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로. 그리고 저는 요 바닥에 있는 요 색깔을 이걸로 안 쓸 거예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먼저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이 도형이 얘랑 같은 방향이죠. 얘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도형을 눌러서 요거를 상하로 뒤집으면 방향이 맞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이 같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도형의 색깔만 변경을 좀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을 조금 확대를 좀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만들 건데요. 1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예요. 그죠? 그래서 요 도형은 배지 도형이네요. 또 배지 7자 밑에 있는 거. 얘를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크기를 맞춰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얘랑 얘를 좀 눌러서요. 같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Shift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약간만 좀 내릴게요. 약간만 내려주시고 얘를 그러면 중심을 좀 맞추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음성 인식 이렇게 음성 인식이에요. 있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얘하고 얘는 뭐예요? 스마트 아트입니다. 특히 요번에 요 스마트 아트를 못 찾아서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요 스마트 아트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한번 만들 건데요. 위에 거부터.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가면 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스마트 아트라고 적혀져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내려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그룹을 다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은 쭉쭉쭉 내려가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벌써 지나간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관계형에 가면 있어서 요 관계형에 가면은 있는 도형이죠. 여기 수렴 방사형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를 천천히 내려가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 수렴 방사형은 시험 문제에 좀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삽입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색 변경을 먼저 하고 요 3차원 스타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먼저 색상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여기 3차원 만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3차원 만화 이거를 여기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눌러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3차원 얘가 이제 광택, 경사 그 다음 얘가 이제 만화예요. 요 만화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 만화를 눌러주시고 글씨체는 아까 여기 보면은 도둠의 1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도둠의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 스마트 아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색깔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 흰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언어하고 제가 그냥 엔터를 눌렀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언어 모델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 하실 때 보시면 그냥 엔터를 누르지 말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모델을 쓰면은 많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스마트 아트에서 줄을 바꿀 때는 그냥 입력하지 마시고 뭐하고 뭐를 누른다? Shift 키 눌러주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발음 Shift 엔터 사전 그다음에 여기도 연소 Shift 엔터 음성 Shift 엔터 인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음향 Shift 엔터 눌러주시고 모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크기를 줄일 때는요. 이 대각선 모서리에서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가 맞춰져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줄이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좀 눌러서 지금 줄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 정도로 갖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고 이따가 또 위치가 안 맞거나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 정도로 크기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것도 이제 스마트 아트인데 요 두 번째 있는 얘 있죠. 요 스마트 아트는 우리가 여기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를 눌러주시고 요 목록형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요거예요. 요 목록형이라고 하는 요 스마트 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평상시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두 칸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한 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또 한번 딜리트 눌러서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색은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색깔은 이제 화려하게 바꾸려고 하니까 1번으로 바꿨던 거고요. 안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의 문제에서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요 벽돌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짝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주면 이제 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18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영문으로 T, E, X, T, T, O, 그 다음 한 칸 띄고 S, P, E, E, C, H. 밑에 여기 텍스트는 대문자로 T, T, S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 주신 다음에 또 가장자리를 여기 선을 선택을 하시고 크기를 보고 줄여 주셔야 되겠죠? 너무 한 번에 줄이지 마시고 봐가면서 이 크기를 줄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줄여 주시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갖다가 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옆에 있는 도형은 도형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더 와이파이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빼요. 빼는데 여기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요 첫 번째는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고 요걸로 요 폭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길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크기를 좀 더 늘려놓고 이 부분을 좀 더 당겨 주시면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좀 뭉퉁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여기 위에 있는 걸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y 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음질 향상도 블록 화살표에 들어가면 여기 아래쪽 있죠? 얘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색을 좀 당겨서 조절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폭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음질 향상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저 도형은 우리 어디에 있는 저거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죠.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그죠? 이거 눌러서 쭉 옆으로 당겨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전처리 기법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다 됐는데 요걸로 이제 끝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스마트 아트에 있는 글꼴은 바꿨지만 이 도형이 안에 있는 글꼴은 또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바깥쪽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있는 거 스마트 아트는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야 되고 맨 바닥에 있는 게 격자점이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로?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정렬에 여기 그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룹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끝낸 게 아니죠. 그룹을 눌렀고 이제 얘를 눌렀죠.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올라오기 어디서 올라온다? 서서히 아래로 요걸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옆에 나와 있는 요 2번 도형을 또 해주시면 되는데 요 자연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도형이에요? 요거는 우리 순서도에 있는 평행사변형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 도형이죠. 이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쪽을 이쪽에다 먼저 그리고, 그죠? 얘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신 다음에 뭐를 바꿔주면 된다?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격만 좀 여러분들이 띄워주시면은 되겠죠. 자연어 적어주고, 여기는 뭐다? 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 오류 교정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도 순서도에 가면은 여기죠. 요 도형.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오류. 글자 틀리면 안 되겠죠. 교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별을 한번 세봐야 돼요. 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포인트 별입니다. 그죠? 그리기에 들어가서 별. 여기 별미 현수막에 들어가면 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먼저 내용을 쓰고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그 다음에 뭐예요? 분석. 그리고 여기 회전축 있죠. 이쪽에는 이 회전축으로 회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어별 문법은 얘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요 좌우 대칭만 해주시면 돼요. 좌우 대칭 해주시고 내용을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언어별 문법. 그죠? 이렇게 같은 도형은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되도록이면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 자연어에서는 요거 자연어 해석이라고 하는 도형도 이렇게 순서도에 요 도형이죠. 쭉 옆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자연어 해석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가서 이렇게 요거죠. 요거 쭉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쭉쭉쭉 만들어 주시고 의미 분석이다 이렇게 써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거죠.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둥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요겁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놔 주세요.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얘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좀 바꿔 주시고, 요건 다른 색깔로 바꿔 주시고, 요게 파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파선을 지금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요 파선으로 바꿔 주시고, 너무 잘 안 보여 그러면 두께를 2와 4분의 1로 해서 약간 두껍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도형은 순서도에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뭐로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순서도. 요거 도형입니다. 요거 눌러서 쫙 당겨 주세요. 당겨 주시고 지식 엔터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연결선을 얘가 만들어야 할 수 있죠.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요 모서리가 접힌 요거로 이제 여기에다가 쫙 만들어 주시는데, 요거는 글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흰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진한 색깔로 해주시고, 글자 색깔을 지금 뭐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서비스 제공 써주시면 되겠죠. 그거 바꿔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점은 지금 연결 조절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연결선으로 들어가서 요거죠. 요거 뭐 이걸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항상 요것이 양쪽에 모양이 있는 거니까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회색이 나와 있을 때, 요 회색이 나와 있을 때 딱 클릭하고, 그럼 여기 녹색점이 나왔죠? 그러면 이럴 때 여기 당겨서 또 녹색점이 나와 있는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양쪽이 다 녹색으로 나왔죠? 그런데 직선이 아니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하나의 도형을 선택을 해서 방향키를 움직여요. 그러면 직선이 나왔을 때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이 나왔을 때 멈춰 주시면은 이렇게 직선이 맞아진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선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가서 보면 두께도 2와 4분의 1로 해서 좀 눈에 띄게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모양이 요 화살표 모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는 마른 모고 하나는 화살표 모양이에요. 요걸로 눌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게 되면 더 두껍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두께를 좀 한 3피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여기도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슬라이드 번호는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이 되면 그룹 지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도둠으로 먼저 일단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을 눌러주시고 그룹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여기 그룹 했죠? 이제 애니메이션 들어가야 되죠? 어떤 거? 회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뭐로 바꿔준다? 회전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1번, 2번으로 나오면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미리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 저장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 아트 만드는 거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